니하오! 오늘은 한한령 모멘텀 중국의 카드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중 관계가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실용 외교를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중국과 질적으로, 양적으로 새로운 관계가 구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기업과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이 큰 이슈 중 하나가 바로 한한령 해제입니다. 한류 금지령, 이른바 한한령은 한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를 배치하자 2017년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비공식적으로 시행한 보복 조치입니다. 중국의 한국 문화 콘텐츠 유통이나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암묵적으로 제한한 건데요. 이 때문에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 미디어, 화장품 업계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것이 다시 화두로 올라선 것은 중국 정부의 태도와 움직임이 과거와 확연히 달라졌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후 지난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전문을 보냈습니다. 축전에는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동반자라고 명확하게 적시돼 있었습니다. 시 주석은 수교 33년 이래 양국은 이데올로기와 사회 제도의 차이를 뛰어넘어 손잡고 나아가면서 함께 성취해왔다. 그리고 양국 관계 평온하고 건강한 발전을 이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양국 관계 발전을 고도로 중시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양국 관계 발전을 고도로 중시한다는 표현은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낸 축전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문구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한중 관계 개선 의지를 강하게 나타낸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재명 정부 역시 실용 외교, 국익 외교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전과는 다른 방식의 한중 관계 전개를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중국 현지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과 외교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최근 만나는 중국 공무원들이나 기업인들 모두 이 같은 소재를 처음 인사로 건넬 정도입니다. 한국 대선이 끝났지만 중국 대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신랑, 바이두 등에는 이재명 정부의 내각, 참모 인사 관련 기사들이 연일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한중 관계가 개선의 급물살을 타더라도 중국 측이 한한령을 공식 해제하거나 대대적으로 발표하는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그동안 막혀있던 음악 공연 허가 횟수가 점차 늘어나거나 문화 콘텐츠 유통 범위가 점점 확대되는 식으로 한한령 해제의 모습을 보일 전망입니다. 중국 현지에서 보면 이미 발빠르게 한한령 해제를 준비하는 기업들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중국의 공연 기획사들이 과거에 비해 적극적으로 K-팝 콘서트를 많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멤버들이 비한국인인 경우를 선호하기는 하지만 올 들어 문화교류를 통한 사업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K-팝 관련 굿즈 사업에 대한 중국 기업인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한국에 미리 네트워크와 유통망을 확보해 놓으려는 문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중 엔터테인먼트 기업 간 협업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텐센트의 자회사인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하이브의 SM 엔터테인먼트 지분 9.38%를 인수했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이어 2대 주주가 된 건데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총 지분율은 41.5%입니다. 또 공연까지는 아니지만 지난해까지는 거의 사실상 완전하게 막혀있던 중소기획사들의 아이돌들이 중국 본토에서 팬사인회 등을 열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는 이미 트와이스와 아이브 등이 중국 본토를 방문을 했습니다. 중국은 사실 미국, 일본과 함께 K-팝의 3대 큰 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한한령의 발목이 잡혀서 중국 본토가 아닌 홍콩이나 마카오 등에서만 팬들과 행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화장품 업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의 경우 사실상 가동을 중단했던 중국 상하이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리기로 했고요. 중국 시장 개방에 대한 기대 분위기가 커지면서 미리 조심스럽지만 본격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려는 기업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정부 안팎에서도 한국과 교류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현재 중국은 내수 부진으로 매우 고전하고 있거든요. 일단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 당국의 강력한 의지에도 올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4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5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0.1% 떨어진 건데요. 지난 3월, 4월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중국 정부의 내수 촉진 정책과 춘제 영향으로 올 1월만 해도
0.5% 증가했는데 2월부터는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만이 아닙니다. 올 5월 기준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3% 떨어지면서 32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4월이 마이너스 2.7%였는데요. 그 하락폭이 더 커진 겁니다. 로이터 통신 등이 전망한 건 마이너스 3.2%였는데 이보다도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자꾸 하락하는 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주요 국가들은 물가가 자꾸 오르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는데 중국은 디플레이션, 즉 경기 둔화 속 물가 하락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낡은 제품을 새 것으로 교체 지원하는 이구환신 프로그램 등 각종 소비 진작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미중 무역 갈등 역시 완전하게 털어내지 못하면서 이 같은 물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고용 불안까지 맞물리면서 중국 가게들이 소비를 꺼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 관광 그리고 문화산업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각 지방정부를 다양한 국가에 홍보하려고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중국으로 모여들어서 보고, 먹고, 마시고, 쇼핑하는 데 돈을 쓰게 되면 중국 내수에 확실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한학령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매우 인접한 한국과 문화 및 관광 교류가 확대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득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을 많이 유치하고 싶으면 그만큼 반대급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한학령 해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오는 3분기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한시적인 비자 면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점적으로도 잘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하거나 뉘앙스를 나타낸 적은 없지만 중국 정부는 한국 내 퍼져있는 혐중론이나 반중 정서를 꽤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불식되거나 완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 겁니다. 하지만 한학령 해제를 위해서 큰 보폭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우선 정치 사회 시스템의 차이부터 들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한학령 이슈에 웬 정치 시스템이 나오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드라마가 대표적입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는 검찰의 전면 수사나 권력층에 대한 압수수색입니다. 검찰 특수부가 대기업 회장, 고위 정치인, 심지어 최고 권력 집단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장면을 한국 드라마에서는 너무 흔한 소재라서 특별할 것도 없는데요. 주로 주인공들이 악인을 물리치고 해피엔딩으로 결말을 맺을 때 자주 나오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한국식 의미의 견제기관으로서의 독립적인 검찰 조직이 없습니다. 한국 드라마처럼 정의로운 검사 캐릭터가 권력을 상대로 싸우는 모습은 실정에 맞지 않는 겁니다. 또 자주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언론 폭로 후에 이뤄지는 여론몰이입니다. 기자가 특종으로 보도를 하면 언론이 대서특필을 하고 국민 여론이 폭발하면서 권력층이 무너지는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때로는 시민 시위가 대규모로 일어나서 정권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장면들도 많이 보입니다. 이런 소재 모두 중국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연, 전시회 등의 문화 콘텐츠보다 한국 드라마의 중국 내 공식 허용이 더 장벽이 높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네이버 등 한국의 포털 사이트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VPN이라는 가상 사설망을 활용해서 한국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VPN을 활용해도 접근 장벽이 상당히 높은 게 바로 네이버 등 한국의 포털 사이트입니다. 당연히 중국인들은 접근이 불가능하고요. 최근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측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이런 비슷한 이슈가 거론이 됐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말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국가인터넷 판공실 면담을 했습니다. 정부와 중국 인터넷 판공실의 면담은 거의 10년 만입니다. 그간 사실상 교류가 끊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중국 인터넷 판공실은 네이버, 다음 등 한국 포털 사이트의 중국 접속 차단 등의 이슈를 관할하는 부처입니다. 이 때문에 한중 해빙 무드에서 앞으로 해당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문을 주도한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역시 베이징에서 기자들을 만나 중국의 소통 의지가 확실히 달라졌다. 그런 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측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접속 자체보다도 각종 기사에 달린 댓글이라는 해석도 많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선 기사에 달린 댓글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여론을 형성하는 일이 매우 잦습니다.
아직은 중국 측에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죠. 이 때문에 일단은 수만 명 규모의 대형 K-팝 공연으로 한학령 해제의 본격 신호탄이 쏘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멤버가 한국인들로 구성된 유명 K-팝 아이돌들이 중국에서 대규모 공연을 갖게 된다면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문화 콘텐츠 교류가 확대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물론 국내 투자업계에선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자본에 한국의 일부 시장이 잠식당하는 것 아니냐는 경계심부터 그래도 시장 규모가 큰 중국 현지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문화 콘텐츠 시장 진출을 다시 가속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베이징 나우 김은정이었습니다. 계좌도 마음도 충만한 한 주 되세요.